네, 안녕하십니까. 제네 탈출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가 쇠망치로 테러를 당해서 중태 상태입니다.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은 중국이 무식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홍콩은 시위 주도하는 연령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입니다. 이런 아주 혈기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테러 당한 청년도 그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순교자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아마 좀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황교안은 대구에 내려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뭉치자 유승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유승민은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탄핵의 강을 넘어 개혁 보수로 나와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이라는 건 탄핵을 묻고 혹은 탄핵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소리죠. 유승민 아직 정신 못 차렸군요. 김무성이나 유승민한테 아주 물을게요. 당신들 전국에서 어느 선거구에서 당선될 것 같아?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는 광주 전남일 것 같은데요. 선거구 옮기세요. 서울에서도 안 됩니다. 서울에서 당신들 출마하는데 저희 모든 인맥이 동원될 겁니다. 장담드립니다. 부산에서 김무성 출마하면 부산의 그 지역의 모든 인맥이 동원됩니다. 장담드립니다. 당신들은 끝났어. 끝난 사람들이 뭐 실세인양하고 호가오이하고 설치나. 진퇴를 모르면 몸에 화를 부릅니다. 유승민 씨, 김무성 씨, 진퇴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신 4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목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달았어요. 문재인이 박정희의 악질 짝퉁 제자다. 왜 그렇게 달았냐?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느닷없이 부산에 가서 엊그저께 유신을 사과했죠. 이게 배꼽 잡을 일입니다. 시건방진 짓이죠. 왜냐? 문재인은 어떤 자격으로 계산해 봐도 사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첫째, 한국 역사에 대한 평가자의 자격이다. 과거에 대해서 문재인은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의 입에서 간첩이 만든 무장 간첩 조직인 통역당의 리더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 월남 적화에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 중국 앞에 가서 중국은 태산이요, 한국은 동산이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역사를 평가할 자격이 당연히 없죠. 평가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과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당사자로서의 자격인데 문재인은 그때 모범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까치담배 피고 유신 때면 72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까치담배 피면서 돌아다니는 고등학생이거나 대학교 1학년생 정도예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사과할 자격이 없어요. 셋째, 대통령의 자격이냐? 이것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쌈 싸서 김정은에게 바치는 짓을 목표로 삼은 대통령이라고 보이기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하는 것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짓을 자격이 있는 척하고 설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일종의 사기라 그럽니다. 문재인의 유신 사과 운운은 사기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가르쳐 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유신의 배경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흔히 기존의 역사학자, 사회학자, 경제사학자들은 유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을 할 때 유신은 경제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유신 시대에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이뤘어요. 아마 연평균 10% 넘게 이뤘을 겁니다. 유신 시대에 포항제철, 고속도로, 중화학, 공업화, 기계산업 이 기본이 다 놓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신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의 DNA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개발만으로는 유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신을 했다. 그것만으로는 유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조숙해서 그런지 유신이 났던 해를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입니다. 72년도입니다. 이때요,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지정학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첫째, 이때 이제 월남전에서 쭉 미국이 밀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주도하는 제3세계 급진민족해방운동이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갔어요. 중국은 이런 제3세계에서 반미 급진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세력들에게는 중국은 천국이었고 모택동은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베트남을 계속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베트콩 세력들이 월맹과 베트콩 세력은 두 군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소련 지원 받았고 하나는 중국 지원을 받았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에서 많이 침투해 들어갔고요. 캄보디아는 전적으로 중국 지원입니다. 폴포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모택동주의자, 마오이스트고요. 폴포트가 쳐벌린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에서 폴포트가 쳐벌린 인구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2, 3년 만에 학살한 그 처참한 킬링필드야말로 모택동의 꿈에 그리는 로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도차이나 3개국을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딱 들어갔고요. 월남전 시기에. 베트남은 호치민이 똑똑하니까 그 세력이 똑똑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줄타기를 했어요. 베트남은. 자, 어쨌거나 아무튼 중국이 천지 사방에 지구 전체의 반미 급진 민족 해방운동에 말하자면 그 종주국이 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모택동은 반미 급진 민족 해방운동의 메시아로 꼽히던 시절입니다. 프랑스에서 딱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시위하고 딱 튀어나오면은 사진을 모택동 사진을 쫙 들고 시위를 튀어나왔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 베트남전에 지원을 한답시고 북한이 말하자면 세계혁명을 위한 도발을 한 거예요. 그게 푸에블로 납치 사건,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사건입니다. 내래 박정희 목대로 왔수다. 그 김신조가 체포된 당일날 그 라디오 앞에서 넣은 소리예요. 그 뭐냐? 진짜 박정희 목을 갑자기 때려온 게 왜 그렇게 왔냐?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너희 지금 월남에서 막 전쟁을 확대하는데 오케이 너희가 그러면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킬 거야 라는 자기들의 급진 민족해방운동의 국제 공조 시스템을 과시하는 게 바로 그 사건이 푸에블로 김신조 울진 삼척 사건입니다. 이 과시 역할을 하면서 과시 역할을 하니까 이제 북한 위상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딱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 야 우리 양쪽 다 이제 좀 지원 좀 받아야겠는데 그리고 우리 내부 너희 그렇게 입김 넣으려고 그러지 마. 여기는 주체의 나라야 라고 주체 노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김일성의 약간 좀 딴소리하는 그런 정파들 혹은 그런 인맥들이 존재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의 악마적 천재성을 가진 아들 김정일이가 주체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만든 게 60년대 말 71년 요 시기입니다. 유신 직전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만들고 나니까 김일성의 동지이자 김일성의 마누라의 오빠인 김광엽을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숙청을 한 게 70년인가 71년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김일성 영생교가 확립된 겁니다. 그전엔 그래도 뭐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신성혈통 영생교가 된 게 70년, 71년입니다. 요 월남전이랑 관계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기에 무슬림 석유 패권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유는 우리 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았었어요. 그냥 연료료만 조금씩 쓰다가 이게 1930년대 말에 석유에서 섬유가 나와요. 나일론. 그래서 한때는 지금 우리는 내복을 살 때 이건 천연이 좋아. 그 면 몇 수예요. 뭐 이렇게 사고 면
그 수가 높은 거, 뭐 100수, 뭐 120수 이런 그 수가 높아질수록 비싸지지만 이 나일론 처음 나왔을 때 1950년대 이럴 때는요. 나일론 내복이 최고예요. 아, 땀도 잘 안 차. 빨아서 널어 놓으면 그냥 말라 바로. 얼마나 좋아요. 양말도 나일론 양말이 최고예요. 그게 신소재니까. 아주 환장을 했다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드리죠. 이 석유가 연료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 지금 석유가 페인트니 뭐 접착제니 본드니 플라스틱 제품이니 뭐 약품이니 화공이니 이게 다 석유에서 나온 물건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요. 몇십 년 안 돼요.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좀 있는 집 자식들이 테니스를 쳤어요. 그때 테니스채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채에 그 거는 줄 그거는 거트라 그래요. 창자. 왜 거트라 그러냐? 양 창자를 말려서 만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나무 테니스 라켓에 양 창자로 만든 그 줄이 걸린 그런 거 들고 돌아다니면 야, 저거 무슨 골동품 들고 나와서 쇼하냐? 그러고 사람들이 박수 치고 배꼽 잡고 웃을 거라고요. 지금은 다 그런 게 무슨 카본 신소재니 뭐니 해서 전부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테니스채 하나도.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골프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쇠에다가 아이언이죠. 혹은 나무죠. 그래서 지금도 골프 그 드라이버 같은 거 우드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드채에 우드가 없잖아요. 나무채에 나무가 없잖아요. 이름만 우드지. 지금은 아이언이라 그래도 이 대만 아이언이지, 아니, 대가 아니라 앞대가리만 아이언이지,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다 뭐예요? 폴리머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죠. 그러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아마 롤스로이스는 그 자동차 본네트 이런 데 천연 나무로 많이 집어넣을걸요. 옛날엔 그거 다 나무였어요. 롤스로이스 아니라 보통 차도. 지금은 다 그 플라스틱 사출로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바뀌었지? 사출이 본격화된 게 1946년이고요. 복잡한 형상의 사출이 가능해진 게 1976년입니다. 석유화학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쓰는 물질의 모든 측면을 파고 들어온 게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따라서 1970년쯤 되면 이 석유가 나는 무슬림 석유 지역에 그 패권이 무지막지해져요. 어느 정도 무지막지해지냐?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PLO가 테러를 해서 이스라엘 그 선수들을 10명인가 죽이고 그 다음에 독일 경찰을 죽였는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제적으로 매장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얼마나 그 안 입고 온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저런 짓을 했겠냐. 이제 우리가 PLO를 준 국가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PLO가 준 국가 대접 받아요. 그 정도로 무슬림 석유 패권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섬기고 살아야 됐다고요. 70년경이 되면 미국이 이걸 섬기고 살아야 돼요. 에너지 순수입국이 됐기 때문에. 순수입국 된 게 50년대쯤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섬기고 살아야 돼요. 석유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석유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유화가 그런 거다라고 딱 찍고서 개발을 시작한 게 중화학공업화의 핵심 아닙니까? 그때 울산과 그 여천산업단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박정희 유신 때. 앞으로 유화의 시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화가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석유를 많이 수입할수록 석유 수출 제품이 많아져. 그 대한민국 비밀이죠. 왜냐면 석유를 수입해서 그걸 정밀한 석유화학 원료로 바꿔갖고 혹은 제품으로 바꿔서 다시 수출하니까. 석유는 이미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그 언제 그렇게 그 임계치를 확 돌파했냐? 60년대 말 70년경입니다, 이게. 그러면 미국은 이제 무슬림 석유 패권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중국은 중국 주도로 제3세계 급진 민족해방운동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지. 북한은 중국의 똘마니가 돼갖고 주체라는 걸 표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면서 세계 반미
급진 민족해방운동의 실제적 행위자로 나서겠다고 대가리를 내밀지. 무슬림 석유 패권은 모시고 살아야지. 미국이 여기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중국 앞에 가서 꽃을 흔들면서 저랑 잘 지내요. 저랑 잘 지내요. 그렇게 해서 미중 미롤로 중국을 끌어냈습니다. 그게 키신저 독트린이죠. 닉슨 독트린이고 71년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키신저의 그 상황을 두고 이쪽에 이제 우파하시는 분들 또 뜨거우신 분들이 그게 글로벌리스트 음모다. 뭐 글로벌리스트라고까지 뭐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반대를 안 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에 몰릴 대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지내요. 하고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소련 동구를 몰아붙여가지고 18년 만에 소련 동구를 주저앉히게 되죠. 18년, 20년 걸렸죠. 71년 보면 소련이 1991년 12월에 주저앉으니까 마지막 소련 주저앉은 것 치면 딱 20년 만에 중국이 떨어져 나간 소련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닉슨 독트린이 동구 소련권 그 붕괴의 시작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 정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죠. 왜냐? 6.25의 주역은 중공 아닙니까? 지금 말이 좋아서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럼 이거 철천지 원수인데 6.25는요. 1950년 10월 이후로 11월 이후로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중공과의 싸움입니다. 140만인가 들어왔어요. 수십만 죽었고 중공군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미로를 매죠. 그러면 전 세계의 그 공산 전체주의의 군사팽창에 대해서 그걸 당하고 그걸 물리친 우리나라의 반공의 역사는 개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희화화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봉숭아학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이제 키신저나 닉슨이 이제 중국 가서 죽을래 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저랑 잘 지내요 하고 꽃을 흔들다 보니까 이제 말이 옆으로 새 나오죠. 잘못 새 나오네요.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 거기 대한민국에 박정희라는 골아픈 놈이 있는데 우리도 골아파 죽겠어요.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고요. 이제 그 외교 테이블에서 말하다 보면. 그럼 이건 우리 입장에서 뭘로 들리는 거냐면 미국이 한국을 폐기 처분해야 될 악성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저희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미국 원조를 완전히 벗어난 건 7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죽을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야 무슨 짓을 하든지 닥치고 생존 그리고 닥치고 경제성장 닥치고 풍요 닥치고 자립경제 이걸로 그냥 튀어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닥치고라는 게 뭐냐. 유신은요. 우리가 유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잘 안 해요. 좌파는 좌파 자기 논리 친북은 친북 논리 때문에 비판 안 하고 우파는 그게 좀 흑역사기 때문에 비판하는데 유신은 친북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72년 초가 되면요. 이후락이 평양을 드나들고 공동성명 7.4 공동성명이죠. 그게 발표가 되고 김일성 만나서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제 남북이 이제 다 전쟁 털어버리고 평화통일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이렇게 밑자락을 깔았어요. 72년도에. 유신헌법은 평화통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서 헌법 통과를 시킨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워낙 워낙 충격적인 얘기니까 국민들이 오 하면서 전부 뭐 압도적 다수로 유신헌법을 오케이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려고 그러고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한국인들한테는. 철천지 원수인 중공군, 인민군 똥자루라고 저희는 불렀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랑 얼싸안고 껴안고 핑퐁 탁구 치고 그 핑퐁 애교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탁구 선수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롤로 들어가고 세계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기 뭐야 그 저기 무슬림 산유국들은 지들 마음대로 유가를 내렸다 올렸다 해서 막 유가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저기 뭐야 그 국제 부도 상태로 내몰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김일성 수령과 같이 평화 통일을 해서 민족의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하고서 가서 전부 찬성 도장을 찍었다고요. 이걸 친북 좌파 애들은 이걸 조명을 안 해요. 유신이 평화 통일을 위한 헌법으로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친북 좌파는. 또 이른바 우파는 이게 유신에 관한 흑역사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이후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7.4 공동성명인가 뭔가 나오고 평화통일 얘기 나오고 그 와중에 얼레벌레해서 이게 통과된 헌법이에요. 이게 압도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위기의식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평화통일 쇼라고요. 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 목숨을 건 쇼예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목숨 걸어서 결국 그 목숨 바친 거지. 이게 뭐냐면 72년에 목숨 걸어서 79년에 목숨값 지불한 거예요. 저 양반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폐기 처분하려고 해? 오케이. 우리가 북한과 손잡고 반미로 돌면 어쩔래? 이러고서 딱 깡을 부린 거예요. 이게 그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인데 라고 계산은 하지만 저 정도로 결기를 보이고서 튀어들면은 그래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맞아. 우리 주한미군 안 빼고 계속 유지하고 우리 앞으로 절대로 중국한테 너희 한국 팔아먹는다는 소리 안 할게. 오케이? 그리고 수출 쿼타도 많이 주고 오케이? 이러고 우리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미국을 몰아붙인 한국을 반공국가로 유지하고 한국을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 안에 머물게 하려고 전혀 엉뚱한 반대편의 그 입장을 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유신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동안 고민해왔던 거 다 정리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얘기를 안 하고 유신은 경제개발과 중화합공업화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입니다. 유신이요? 그까지 경제개발과 돈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거는 10% 20% 이유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치열한 생사를 건 민족의 국가의 명운을 위협하는 미중밀월 이 민족과 국가의 전망을 결정짓는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의 대지각 변동 속에서 너희 우리 버릴라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차라리 김일성이랑 손잡고 여기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갈 거야. 하고서 진짜로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붙잡죠. 미국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우아한 칵테일 파티에서 키신저가 시가 담배 한 대 물고서 그 뿔태양력 짙은 거 끼고서 저기 그 주울레 모택동이라는 손도 들고 가면서 거기 휴전선 남쪽에 박정희라는 인간이 있는데 우리도 굉장히 골아프게 생각하고 있어. 뭐 이렇게 씹는 거리로 하다가 이게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한국 놓치겠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게 저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평화통일 쇼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평화통일 쇼 벌여가지고 그 국가 혼란 잠재울 수 있는 유신헌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라고요. 그 통과된 다음에 미국이 오케이 하고 미국이랑 다시 손잡고 물론 긴장 속에서 손잡죠. 한번 저렇게 금이 가면 저 금이 유지가 되겠어요? 미국이 지금 정신머리가 없는데 월남전에서 막 밀려서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으면 미국 최악의 대통령인 땅콩 농장주인 카터를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그게 76년인가 뭐 그런데. 미국이 그 정도로 망가져가는 상태거든요. 카터 전에 누구야? 닉슨 사건 터졌고 닉슨 다음에는 그 백악관 그 호수인가 풀에서 수영하면서 자기 가슴 근육 자랑하는 포드가 대통령 했고. 미국이 그 정도로 망가져갔다고요. 미국 경제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 일어나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는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냥 시달리고 그 카터 끝장내고 들어온 레이건 때요. 스태그플레이션 잡겠다고 딱
재정 이런 상태 잡고 몇 가지 조치 딱 취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미국 기업이 갖다 쓰는 금리가 12%, 13%, 14%, 15%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미국에서 기업 금리가 고리대 금리였다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힌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 자체도 막 비칠비칠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서 박 대통령이 평화통일시위를 벌여서 완전히 염장을 지르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다시는 한국을 가지고 함부로 그 폐기 처분 가능한 일회용 동맹인 것처럼 운운하지 못하도록 딱 족쇄를 채워버린 사건이 바로 유신입니다.